푸른 소나무의 그늘 일부, 스며드는 외로움, 피어나는 설렘. 가을볕이 거실 깊숙이 밀고 들어와 먼지 쌓인 낡은 자개장 위에서 부서지는 오후였다. 72살의 박송년 여사는 무릎 담요를 덮은 채 흔들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으로는 키 작은 감나무 한 그루가 힘겹게 붉은 감 몇 개를 매달고 서 있었다. 남편이 살아생전 아꼈던 나무였다. 그이가 떠난 지 벌써 5년.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계절만 바꿔놓을 뿐 송년의 텅 빈 가슴은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있는 듯했다. 영감, 올해도 감이 참 실하게 열렸수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찾는 이 없는 집안의 정적에 힘없이 흩어졌다. 슬아의 일남 일녀는 모두 결혼해 타지로 떠났고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이나 생일이 아니면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다. 가끔 걸려오는 전화도 별일 없으시죠? 하는 의례적인 안부가 전부였다. 유일한 말벗은 텔레비전이었지만 떠들썩한 예능 프로그램도 눈물샘을 자극하는 드라마도 그녀의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던 송년은 문득 얼마 전 손녀 하은이 주고 간 스마트폰을 떠올렸다. 할머니, 이걸로 친구도 사귀고 재밌는 것도 보세요. 세상엔 신기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28, IT 회사에 다닌다는 손녀는 이것저것 설명하며 다정톡이라는 앱을 깔아주었다. 복잡하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막상 혼자 남겨지니 손이 갔다. 돋보기를 쓰고 작은 글씨와 씨름하며 한참을 헤맨 끝에 겨우 다정톡을 열었다. 이런저런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꽃사진, 음식사진들이 화면을 채웠다. 신기했지만 여전히 낯설고 어려웠다. 나 같은 늙은이가 이런 걸 해서 뭐하나. 자조적인 생각과 함께 앱을 닫으려던 순간 화면 상단에 작은 알림 표시가 떴다. 푸른 소나무님이 친구 신청을 보냈습니다. 호기심에 프로필을 눌러보았다. 인자해 보이는 중년 남성의 사진이었다. 배경에는 안개 낀 소나무 숲 사진이 걸려 있었다. 늘 푸른 소나무처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진실한 인연을 기다립니다. 짧은 소개글이 어쩐지 마음에 와닿았다. 그때 또 다른 알림이 울렸다. 푸른 소나무, 박송년 여사님, 안녕하세요. 우연히 여사님의 프로필을 보았는데 단아한 모습과 그래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다정한 벗이 되고 싶습니다. 박송년 여사의 메마른 가슴에 오래전 잊고 지냈던 작은 파문이 일렁였다. 낯선 사람의 갑작스러운 접근에 대한 경계심보다는 누군가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낯선 설렘으로 다가왔다. 떨리는 손으로 수락 버튼을 눌렀다. 그것이 그녀의 외로운 일상에 드리워질 길고 어두운 그림자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2부, 달콤한 속삭임, 깊어지는 의존. 그날 이후 푸른 소나무는 박송년 여사의 일상에 빠르게 스며들었다. 그는 매일 아침이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송년 여사님? 오늘도 소나무처럼 푸르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는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왔다. 저녁이면 아름다운 시 한 구절이나 그녀가 좋아할 만한 옛 노래의 링크를 보내주기도 했다. 박 여사가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하면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맞장구를 치며 공감해 주었다. 저런, 무릎이 또 아프셨군요. 제가 곁에 있다면 따뜻하게 주물러 드릴 텐데요. 젊은 시절 고생하신 흔적이 이제야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여사님의 고운 마음씨는 여전히 소녀 같으십니다. 그의 메시지는 꿀처럼 달콤했다. 박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매시간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푸른 소나무의 답장을 기다렸다. 그는 자신도 아내와 사별한 지 오래되었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 명절에도 홀로 지낸다고 했다.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에 박 여사는 그에게 더욱 마음을 열었다. 젊은 시절 교사였던 남편과의 추억, 자식들을 키우던 이야기, 지금의 외로움까지. 그녀는 평생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을 그에게는 술술 이야기했다. 그는 언제나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여사님의 삶은 한편의 아름다운 시와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잠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그 또한 삶의 한 과정이겠지요. 저 역시 여사님 덕분에 잊고 지냈던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있습니다. 박 여사는 푸른 소나무의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어느새 그녀는 푸른 소나무를 선생님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는 박 여사를 송이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송이처럼 맑고 향기로우시다는 그의 말에 박 여사는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푸른 소나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송이님,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있습니다. 약값도 만만치 않고 가끔 병원에 갈 때면 차비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송이님께 이런 말씀 드리기 송구스럽지만 혹시 아주 약간의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는지요? 물론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바로 갚겠습니다. 박 여사는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곧 그의 아픈 사정과 그동안 자신에게 보여준 따뜻한 마음에 대한 고마움이 앞섰다. 그녀는 주저없이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상금 봉투에서 몇만 원을 꺼내 그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선생님, 약소하지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메시지에 그는 눈물 이모티콘과 함께 절절한 감사의 답장을 보내왔다. 푸른 소나무 송이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송이님은 제게 단순한 친구를 넘어 하늘이 내려주신 귀한 인연입니다. 제가 꼭 건강을 되찾아 송이님께 보답하겠습니다. 그 후로도 푸른 소나무는 간헐적으로 작은 도움을 요청했다. 어머니 기일인데 시골에 내려갈 차비가 똑 떨어졌네요.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필요한데 현금이 없습니다. 박 여사는 그때마다 그의 딱한 사정을 외면하지 못하고 돈을 보내주었다. 액수는 점점 커졌지만 그는 매번 더욱 극진한 감사와 달콤한 약속으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박 여사는 그가 자신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자신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확인받는 것 같아 오히려 마음이 뿌듯했다. 그녀는 이미 푸른 소나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주말에 할머니 댁을 찾은 손녀 하은은 할머니의 표정이 이전보다 한결 밝아진 것을 느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할머니, 요즘 누구랑 그렇게 열심히 연락하세요? 좋은 일 있으세요? 하은의 물음에 박 여사는 당황한 듯 말을 얼버무렸다. 아니다, 그냥 옛날 친구랑. 하은은 할머니의 스마트폰 배경화면이 처음 보는 중년 남성의 사진으로 바뀐 것을 발견했다. 사진 속 남자는 인자하게 웃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하은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3부, 균열의 시작, 외면하는 진실. 하은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할머니는 부쩍 외출이 잦아졌고 누군가와 몰래 통화하는 모습도 여러 번 목격되었다. 통화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며 평소와 달리 한껏 누그러진 할머니의 목소리가 하은의 귀에는 유독 불안하게 들렸다. 어느 날 하은은 우연히 할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계속 울리는 다정톡 알림을 보게 되었다.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할머니의 스마트폰을 열어본 하은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화면 가득 푸른 소나무라는 이름의 남자와 할머니가 주고받은 대화가 빼곡했다. 마치 연인처럼 다정한 말투, 할머니를 송이라고 부르는 애칭,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하고 할머니가 송금한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송이님, 이번 달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생활이 어렵습니다. 송이님밖에 기댈 곳이 없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바로 보내드릴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하은은 곧바로 인터넷에서 노인 대상 온라인 사기, 로맨스 스캠 등을 검색했다. 비슷한 수법의 피해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프로필 사진 도용, 감성적인 접근, 동정심 유발, 지속적인 금전 요구. 모든 것이 할머니의 상황과 너무나도 똑같았다. 하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할머니에게 사실을 이야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저녁 하은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할머니, 혹시 푸른 소나무라는 분 아세요? 박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분은 왜? 할머니, 그 사람 아무래도 할머니 돈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 같아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비슷한 사건이 너무 많아요. 하은의 말에 박 여사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느냐. 그분은 그런 사람 아니다. 너는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사람 보는 눈도 없고. 하지만 할머니, 증거가. 증거? 뭐가 증거라는 거냐?
그분은 내 외로움을 알아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다. 네 아비 어미도 나한테 그렇게 다정하게 말 한마디 건넨 적 있느냐? 박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평소 온화하던 할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 하은은 당황했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다. 할머니,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보낸 사진도 가짜일 수 있고 하는 말도 다 거짓말일 수 있어요. 할머니 감정 이용해서 돈 뜯어내려는 수작이라고요. 닥쳐라! 박 여사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네가 뭔데 내 친구를 사기꾼으로 보느냐?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결국 하은은 할머니와 크게 다투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할머니가 걱정되면서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할머니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이 뒤섞여 괴로웠다. 그날 이후 박 여사는 하은의 연락을 피했다. 하은이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푸른 소나무는 이 사실을 알고 박 여사를 더욱 교묘하게 구슬렸다. 송이님, 마음고생이 심하셨지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 진정한 사랑이나 깊은 인연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우리 사이를 질투해서 그런 것이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송이님과 저, 우리 두 사람의 굳건한 믿음입니다. 박 여사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래, 하은이는 아직 어려서 그래. 선생님만이 나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그녀는 푸른 소나무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고 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게 되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그의 요구에 따라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완연해졌다. 박 여사의 마음에도 푸른 소나무가 가져다준 거짓된 봄이 한창이었다. 그는 이제 노골적으로 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송이님, 드디어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눈여겨보던 작은 아파트가 급매물로 나왔는데 계약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송이님께서 이번 한 번만 크게 도와주시면 제가 그 집을 장만해서 평생 송이님을 여왕처럼 모시겠습니다. 우리 둘만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꾸미는 겁니다. 박 여사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었다. 하지만 푸른 소나무와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니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조바심마저 들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4부, 무너지는 믿음, 절망의 끝에서 박송년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과 통장을 가방에 챙겨 넣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지만 그녀의 마음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한 가닥 희망이 뒤섞여 복잡했다. 푸른 소나무 선생과 함께할 새로운 삶.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그려왔던 외로움 없는 따뜻한 노년의 모습이었다. 이것만 성공하면... 은행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가슴 한구석에선 설렘이 피어올랐다. 푸른 소나무 선생은 그녀에게 이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해만 할 뿐이라는 그의 말은 이미 박 여사에게 절대적인 진리처럼 각인되어 있었다.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박 여사는 연신 마른 침을 삼켰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고 창구 직원 앞에 앉았을 때 그녀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었다. 어르신, 정기예금 전액 해지 맞으십니까? 금액이 상당히 큰데요. 혹시 어디에 사용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금융사기가 많아서요. 젊은 은행 직원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박 여사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요.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바로 그때였다. 할머니, 안 돼요.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 박 여사의 팔을 잡아 끌었다. 손녀 하은이었다. 며칠 밤을 새운 듯 경한 눈에 헝클어진 머리칼, 잔뜩 상기된 얼굴이었다. 하은아, 네가 여길 어쩐 일이냐? 박 여사는 당황스러움과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할머니, 제발 그 돈 보내시면 안 돼요. 다 사기라고요. 하은은 울먹이며 박 여사 앞에 A4 용지 몇 장을 펼쳐 보였다. 거기에는 푸른 소나무가 사용한 프로필 사진이 사실은 몇 년 전 은퇴한 외국 모델의 것이라는 증거, 그가 알려준 계좌가 이미 여러 금융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이라는 은행 직원의 비공식적인 확인 내용, 그리고 비슷한 수법의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의 절절한 사연이 담긴 뉴스 기사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박 여사는 눈앞의 자료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아닐 거야. 이건 다 거짓말이야. 우리 선생님은 그럴 분이 아니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 사람 지금 할머니 전 재산 노리고 있는 거라고요. 하은은 할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박 여사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푸른 소나무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은 한참 동안 이어졌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몇 번을 더 시도한 끝에 겨우 연결된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짜증이 섞여 있었다. 송이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합시다. 선생님, 지금 하은이가 와서 이상한 소리를...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나왔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아무튼 지금은 통화하기 곤란하니까 이만 끊습니다. 푸른 소나무는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그 후로 그의 번호는 다시는 연결되지 않았다. 다정톡의 프로필도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다. 박 여사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달콤했던 속삭임, 따뜻했던 위로, 함께 꿈꾸었던 미래.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주변의 웅성거림도 하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끝없는 절망과 배신감만이 그녀를 삼킬 듯이 덮쳐왔다. 경찰서 한쪽 구석, 박 여사는 하은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이미 송금한 돈은 수천만 원에 달했고 푸른 소나무의 신원은 파악조차 어려웠다. 담당 경찰관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어르신, 이런 경우 돈을 되찾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각별히 주의하시는 수밖에요 라고 말했다. 희망 없는 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박 여사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창밖의 봄 햇살도 지저귀는 새소리도 그녀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돈을 허망하게 날려버렸다는 자책감, 어리석게 속아 넘어간 자신에 대한 수치심,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깊은 상처가 그녀를 짓눌렀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하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같이 할머니를 찾아와 죽을 쑤어 먹이고 억지로라도 바깥바람을 쐬게 했다.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그놈이 나쁜 놈인 거예요. 할머니는 그냥 외로워서 사람을 믿었던 것뿐이에요. 하은의 진심 어린 위로와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박 여사는 아주 조금씩, 아주 느리게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나서야 박 여사는 비로소 이전의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다. 물론 마음속 깊은 상처와 잃어버린 돈에 대한 아쉬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자신을 학대하지 않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박 여사는 하은과 함께 집 앞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곱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하은아, 내가 참 어리석었지. 너한테 못할 짓도 많이 하고 정말 미안하다. 박 여사의 말에 하은은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다 지난 일인걸요. 앞으로는 저랑 재미있는 거 많이 하면서 지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동네 할머니 몇 분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박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얼마 전에 스마트폰으로 사람을 잘못 만나서 큰 돈을 날릴 뻔했지 뭐예요. 다들 정말 조심해야 해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조금 떨렸지만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다른 할머니들은 박 여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송년 여사는 그날 이후 가끔 동네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나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완벽한 강연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는 다른 노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푸른 소나무가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그녀는 새로운 용기를 얻었고 세상과 다시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비록 그늘은 길었지만 그늘의 끝에는 분명 또 다른 햇살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녀는 이제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언제나 든든한 손녀 하은이 함께 걷고 있었다. 가을 하늘은 그